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부동산하고 환율 관계를 조금 공부하면서 우리 부동산이 이번에 얼마나 하락할지, 언제까지 하락할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하고 부동산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환율이 상승을 하면은 이제 시간을 두고 부동산은 하락을 하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을 하면은 부동산은 시간을 두고 상승을 합니다.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을 항상 체크하면 좋은 게, 환율은 실시간 데이터죠. 어떻게 보면 누가 좀 조작하기도 힘든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환율을 보시고 부동산이 얼마나 하락할까, 언제부터 하락할까, 이미 하락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하락할까, 이거를 예측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죠? 환율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1350원을 돌파하고 이제 1400원, 1500원 이렇게도 될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급 그 정도 하락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율하고 부동산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를 살펴보면은 환율 정점인 구간을 보실게요. 파란색 그래프가 환율이고 이 주황색 그래프가 서울 주택 가격입니다. 파란색 선이 굉장히 상단을 터치했을 때, 제가 동그라미로 두 개를 그려놨죠. 1997년 IMF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 주택 가격은 어떤 모습을 보이죠? 장기간 침체에 빠지죠. 그 여파는 길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한 3년이 될 수도 있고 한 10년이 될 수도 있고,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길게 이어집니다. 이제 반대로 환율이 하락했을 때 2002년부터 한 2006년도까지 환율이 하락을 할 때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때도 환율이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를 하니까 부동산 가격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죠. 2020년도 이때 언제였죠? 이때 영끌이 있었죠. 2020년 4월에 이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해서 2020년 11월에 어떻게 되죠? 환율 하락이 끝납니다. 이 기간에 부동산 가격 주황색 그래프가 상승을 했습니다. 환율이 하락을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이제 지금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본격적인 하락은 시작될 것이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하락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환율 정점을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정말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환율하고 부동산이 어떤 관계에 있길래 이런 영향을 주냐,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환율은 수출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수출이 증가하면은 달러를 많이 벌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시장에 달러가 많이 있으니까요. 외부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유동성이 커지고, 그걸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수출이 감소하면은 어떻게 되죠?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러가 외부로 유출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유동성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겁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마르기 때문에 자산 가격, 주식도 하락을 하는 거고 당연히 부동산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하락은 더 강도가 강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과거 이 부동산 하락기, 이 환율 상승하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부동산이 하락하는 기간에는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시장에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으로 금리를 막 올리고 있죠? 이게 금리를 그만 올려줬으면 좋겠다,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만 올리겠지, 약간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희망을 제가 여러분 잔인하지만 짓밟아 드릴 텐데요. 미국은 지금 괜찮아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외국인의 미국 국채 순매수하고 달러 가치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금리를 올려서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고 또 전쟁도 나고 불안하잖아요. 오히려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가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면 즐기고 있다는 거죠. 굳이 금리를 내린다? 그동안 봐왔던 미국을 생각한다면은 전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국채를 잘 팔 수만 있다면은 미국은 금리를 더 빨리 올릴 겁니다.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이 가계부채의 한 77%, 거의 80% 가까이가 변동금리입니다. 이제 사람들 금리 올라가면은 이제 거의 비명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고소득층, 저소득층, 뭐 자영업자, 뭐 일반 직장인 분류대로 다 나눠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얼마가 더 부담이 되냐 이거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소득에 상관없이 전부 다 이제 부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서 위험한 게 가계부채도 있는데 또 하나 위험한 게 지금 금융권도 위험합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부동산 PF 이제 투자한 금액이 한 81조 됩니다. 증권사가 한 40조 더하면은 한 120조 정도 되는데요. 은행들이 곧 문 닫는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은행, 보험, 저축은행, 증권사 이렇게 어려워지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뱅크런 이렇게 되면 정말 위험한데 이것도 터지면은 부동산 폭락에 더 이제 부채질 한다는 거죠. 오늘 영상은 이 환율하고 부동산 관계를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금리도 어떻게 된다?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가계부채 그리고 증권사의 PF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부분도 위험 부분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미국은 금리를 더 빨리 올려도 괜찮은 상황이다. 오히려 즐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바닥을 찍는다면 환율이 어떻죠? 반대로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좀 불투명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